네, 자, 시장의 이슈 속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LNS 홀딩스의 김선영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팬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을 또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리뷰를 좀 하기 전에 오늘 새로 갖고 오신 종목 먼저 소개를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번 주 금요일 방송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오늘 장기 종목 두 종목이랑 단기 종목 한 종목을 사실 세팅을 좀 해왔는데요. 네. 먼저 장기 투자 가능한 종목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장기 투자 종목 소개드리니까 역시 좀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 그리고 장기 성향이신 분들은 이 종목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이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드릴 종목은요, DB하이텍입니다. 종목 코드는 000990번이고요. 제가 단기 종목으로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고 최고 수익률 8.2% 정도 수익률을 만들어 드렸었던 종목인데 현재 기술적 분석 그리고 이제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이 내일 삼성전자 전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2분기 실적도 그렇고 올해 예상 실적을 따졌을 때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DB하이텍은 계속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장기 포트로 좀 바꿔서 최고 올 연말, 길게는 최고 올 연말까지 정도 보시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을 좀 보시죠. 자, 기본적 분석 첫 번째고요. DB하이텍이고 지난주 금요일 기준입니다. 일단 퍼가 8.84 정도고 PBR 1.85 그리고 ROE 자기 자본이익률이 20.96% 1년에 20% 정도 기업이 성장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은 68% OPM 영업이익률이 26.99%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본적 분석 2인데요.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10년간의 어떤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성장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YOY 15.3%, 영업이익은 38.5% 그리고 지배순이익은 52% 정도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은 9,231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최근 보시면은 10년간 거의 매해 12에서 13년도 한 번 빼고는 거의 매해 매출이 늘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분기 예상 실적인데요. 일단 2분기 컨센서스는 매출액 2,341억, 영업이익 670억, 그리고 순이익 지배주주 순이익은 429억 정도로 전 YOY로 매출액은 9.7%, 영업이익은 35.9%, 그리고 순이익은 37.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일단 예상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와 영업 흐름과 설비 투자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우상향으로 하는 트렌드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다시 끌고 네. 왔습니다. 영업 흐름과 설비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안정적으로 우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선이 주가인가요? 빨간 선이 주가군요. 네,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 점선이 주가고 그리고 파란색 선이 영업 흐름, 영업 현금 흐름이고요. 네. 그리고 연두색은 설비 투자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와 부채 비율 차입률 비교를 하는 건데요. 주가 흐름 안정적인데 부채 비율과 뭔가 그래프가 우하향으로 내려가는 이거 좀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좋은 자세히 건데요. 보시면 네, 맞습니다. 네. 부채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차입률 자체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 투자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기업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나아지고 있다라는 어떤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 기간은요. 올해 실적이 발표되는 내년 2월, 3월 정도가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올해 12월까지 실적을 좀 보고 싶다. 올해 전체 실적을 좀 보고 싶다라는 의견 좀 드리고요. 매수가는 오늘 좀 올랐죠. 지금 보면 3250원 또 올랐네요. 3250원 이 정도 근처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대 비중 10% 그리고 손절 라인은 일단 기술적으로는 121선이 이탈하면 손절인데 제가 방송 나와서 이 부분 설명드릴 거고요. 목표 수익률 역시 50%로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예전에 단기 종목으로 가지고 오신 DB하이텍을 장기 종목으로 좀 변환을 하시면서 121선을 좀 이탈하기 전까지 계속 끌고 가보자라고 하셨네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에서도 또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인데 DB하이텍 처음 종목으로 또 장기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ICD 한번 전략을 다시 수정을 해봐야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ICD가 유일하게 손실이 난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니까 14.98%, 다행히 오늘 3.24% 좀 올라왔고 지난주 네. 금요일 날 워낙 기술적인 흐름이 좋았었고요. 21선을 이제 간단하게 올라섰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이제 주가가 뭔가 역전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를 제가 매도를 하고 넘어가면 솔직히 저는 되게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한 나머지가 수익이 크기 때문에 편한데 그래도 혹시나 매수하셨을 한두 분의 시청자님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혼자서 많이 고민하실까 봐 그냥 제가 이거를 조금 제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장기 포트로 넣어서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아직까지 이 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우리 소개해드렸던 DB하이텍과 이 종목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 가능하다 의견 드리고 지금 현재가가 14,300원 정도인데 신규 매수하신 분들 지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매수하셨던 분 중에 혹시나 비중이 10%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자 기준으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셔도 크게 문제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이 종목도 역시 DB하이텍과 마찬가지로 올 연말 실적 발표되는 내년 2월, 3월까지 장기적으로 좀 보면서 끌어들이고 제가 중간에 혹시 단기 종목으로 이제 소개드렸던 그 금액 기준으로 3% 이상 수익이 나오면은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수익 실현 의견을 꼭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ICD 또 상승 탄력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ICD와 함께 DB하이텍도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종목으로 전환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CD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한 날이지만 또 혹시나 해서 단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도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정상적으로 다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준비를 했으니까 소개를 좀 시켜드릴 수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인선 ENT입니다. 코드 번호는 060150번이고요. 본기업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환경 서비스한 기업이죠. 건설 폐기물 수집 그리고 운반하고 중간 처리까지 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장마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폐기물 분야 기업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비계구조물 해체부터 수집부터 운반해서 이제 처리하는 것까지 일괄 처리 기술에 대한 부분을 특허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일단 저는 단기 기업이라도 이제 실적 안 나오고 기업 안 좋은 기업들은 거의 소개를 안 하죠. 그래서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인선이한테 기본적 분석인데요. 퍼는 12.64, PBR은 1.52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버블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ROE는 12.2, 10.02, OPM 21.97이고요. 부채비율 64%,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인선 ENT도 최근 10년 실적 보시면은 올해가 작년 동기에서 매출액은 10%, 영업이익은 45%, 그리고 지배주 순이익은 93.4% 증가할 정도로 실적은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 예상 실적 보시면은 매출액이 514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09억, 그리고 지배주 순이익은 81억 정도 해서 YOY 매출액 12.3%, 영업이익 84.7% 그리고 지배주 순이익은 137.2%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매립 관련해서 실적이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래 따라서 매출액 성장과 수익성까지 같이 개선이 될 것 같고 이제 또 좀 있으면 장마가 오기 때문에 관련적으로 엮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예상 퍼는 사실은 9배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평가 매력까지 조금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수가는 현재가 기준 8,720원 근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배지금 10%, 손절 라인은 8,1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고 목표가는 일단은 3%인데 이 종목도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어쨌든 저는 실적 잘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 시기까지 들고 가면서 저희가 수익률을 한번 극대화시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2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 좀 끌고 가보자라고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장마 관련된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럼 장마가 좀 끝나기 전에 좀 매도를 해야 되나요? 장마인데 요즘에 보면 거의 뭐 9월 달 이 정도 수준까지 가니까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가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장마 끝난 시점이랑 거의 코스닥 기업들, 코스피 기업들 보통 이제 9월 중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얼추 이제 타이밍도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분기 실적 발표 날과 또 장마가 끝나는 날이 얼추 좀 맞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끌고 가보자. 3% 이상이 나와도 좀 끌고 가보자라고 인선 ENT 폐기물 관련주 말씀해 주셨고 자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몇몇 종목들 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수익률이 더 많이 좀 뛰었나요? 네, 좀 더 올라간 종목이 있어서 오늘 그것만 좀 제가 뽑아왔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처음에 이제 리뷰 알려드릴 종목은 인텍플러스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인텍플러스 지난주 목요일 급등했고 지난주 금요일 차트 괜찮았고 오늘도 지금 아래꼬리 길게 달아주는 것처럼 이제 50% 수익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4~5%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인텍플러스는 이번 주에 만약 주가가 좀 급등해서 50%가 넘어가게 되면 수익 실현을 그냥 자동으로 하시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와가지고 이제 수익 축하드립니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50% 넘어가면 그대로 수익 실현하시면 된다라고 드리고요. 50%. 네, 다행입니다. 거의 저희가 6월 달에 참 시장이 힘들었는데 저희가 6월 첫 번째 날에 들고 들어와가지고 6월 달은 계속 안정적인 흐름 만들어주고 한 달여 만에 지금 50% 가까이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제가 요거는 이번 주 안에 꼭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인텍플러스 계속해서 좀 50% 정도 수익이 날 때까지 좀 가져가 보고 50%에서 좀 수익을 실현하자라고 하셨고 네. CS 윈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에 또 뉴딜 관련한 또 다음 주겠죠? 정부 종합 계획에 발표된 가운데 또 풍력 관련된 테마도 관심을 여전히 좀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네. 네. 사실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도 좀 이제 불안불안한 느낌이 좀 있었죠.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 정말 테마성이 강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소개해드리면서 당일날 급등하면서 끝났고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했고 오늘도 현재 6.07% 정도 급등하면서 47,200원대 지난 5월 달에 고가를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어서 제가 봤을 때 수익률이 이미 30%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빠르면 이번 주에 슈팅 한번 더 나와주면서 50% 근처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CS 윈드도 지속 가능 의견 드리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CS 윈드도 역시나 좀 지속 가능해서 좀 보유를 해보자라고 하셨고, 자 그리고 KM도 함께 볼까요? KM은 이제 반도체 종목이긴 한데 또 마스크 관련된 종목으로 묶여 있잖아요. 최근에 코로나도 확산 우려감이 있지만 뭐 패스트라든지 돼지 독감이라든지 다른 관련된 질병 이슈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KM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중국에서 지금 네 번째 질병이라고 하는데 네. 일단 KM 같은 경우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이것도 3% 수익 달성은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의견 드렸고요. 근데 좀 굉장히 민망하게 좀 주가가 좀 지난주에 좀 빠졌었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다시 좀 크게 급등을 하면서 다시 수익권에 좀 올라왔고요. 오늘도 지금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사실 기술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충분 가능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유 계신 분들은 저희가 3% 수익 실현하면은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셔야 되니까 절반 정도 하시고 절반 정도는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지난번 고점 한 22,300원 정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의견 드리고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M에 대한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포트에 정말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손실 나는 종목들을 정말 꼽아볼 정도로 굉장히 수익률이 좋으신 편인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